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가 된 김현수라고 합니다. 1994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트럭 운전사로 25년을 일하면서 어떻게 집을 두 채나 살 수 있었느냐 하고 말이에요. 요즘 한국 분들이 미국 와서 트럭 운전사 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현재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 35만 달러짜리 집 한 채와 텍사스 댈러스에 28만 달러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렌트를 주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이고요. 베이커스필드 집은 월 2,800달러, 댈러스 집은 월 2,200달러의 렌트 수입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트럭 운전사로 번 돈은 대략 계산해보니 130만 달러 정도 됩니다. 25년 평균 내면 연간 5만 2천 달러 정도 되는 셈이죠. 결코 높은 수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집 두 채를 샀고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냈으며 지금은 매달 5천 달러의 렌트 수입이 나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전략입니다. 그것도 보통 전략이 아니라 뼈를 깎는 전략이었죠. 제가 1994년에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맨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구미에 있는 작은 기계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지기 전이라 해도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아내와 저 그리고 3살 1살 배기 아들 딸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영어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였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하거나 청소하는 일뿐이었거든요. 그렇게 3개월을 버텼는데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언제 자리를 잡겠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학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요. 그때 한인회에서 만난 분이 트럭 운전사 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영어 좀 서툴러도 괜찮고 일단 면허만 따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하고 말이죠. 1995년 봄 저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트럭 운전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수강료가 3,500달러였는데 그게 당시 저희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였어요. 3주 동안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원에 다녔습니다. 트럭 구조부터 시작해서 안전 규정 그리고 실제 운전까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특히 영어로 된 시험 준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AIR 브레이크 시스템, 프리에서 트립 인스펙션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외워야 했거든요. 집에 와서는 아내가 영어 단어를 적어 놓은 종이를 들고 문제를 내주면 저는 답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DMV에 갔는데 다행히 필기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다음 주에 실기시험도 간신히 붙었고요. 1995년 6월 저는 드디어 CDL 클래스 A 면허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지금 생각해도 벅차오릅니다. 처음에는 퍼시픽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에서 회사 소속 드라이버로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애틀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 왕복 3일이 걸리는 장거리였어요. 처음 받은 급여가 한 달에 2,8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이었어요. 당시 LA 한인타운 근처 아파트 월세가 1,200달러, 음식비, 기타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2,500달러는 나갔거든요. 저축할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본격적인 전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한인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를 1,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줄였어요. 대신 차로 30분을 더 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한 달에 400달러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비였습니다.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국 마트에서 쌀 20kg짜리를 사다가 김치며 반찬을 모두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맥도널드나 타코벨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음식비를 한 달에 $600에서 $300로 줄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비였어요. 저는 트럭을 몰고 다니니까 개인차가 따로 필요 없었지만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다닐 차는 필요했거든요. 중고차 딜러에서 1987년식 혼다 시빅을 $3,000에 샀습니다. 보험료까지 해서 한 달에 $200 정도 들었어요. 네 번째는 의료비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건 한국에서 가져온 약으로 버텼고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는 의류비였습니다. 아이들 옷은 주로 구질이나 세컨드핸드 숍에서 샀고 저는 작업복만 몇 벌 사서 돌려 입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까 한 달 지출을 $1,50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800 수입에서 $1,300를 저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아끼고 싶었거든요. 1996년부터는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인적으로 로컬 화물 운송 일을 했어요. 한인 사업체들의 물건을 옮기는 일이었는데 하루에 $100에서 $150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300, 한 달에 $1,200를 추가로 벌 수 있었어요. 동시에 절약도 더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여름에도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았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겨울에는 히터 온도를 65도로 맞춰놓고 집에서는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어요. 물을 아끼기 위해 샤워도 3분 이내로 끝냈고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물을 받아놓고 했어요. 전화료를 아끼기 위해 한국 통화는 한 달에 한 번 15분 이내로만 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국제 전화가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거든요. 휘발유비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았어요. 장보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한인마트 세일하는 날에만 가서 몰아서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까 한 달 지출을 $1,200까지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정규 수입 $2,800 플러스 주말 부업 $1,200, 총 $4,000에서 $1,200를 쓰고 $2,800를 저축하는 거였죠. 1997년이 되니까 통장에 $30,000가 모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내 트럭을 사서 독립해 보자고요. 중고 트럭을 알아봤는데 1989년식 프리트라이너가 $45,000에 나와 있었어요. $30,000를 다운 페이먼트로 내고 나머지 $15,000는 할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 봄 저는 제 트럭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너 오퍼레이터가 된 거죠. 처음엔 슈나이더 내셔널이라는 큰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했어요. 회사 소속으로 일할 때보다 수입이 훨씬 늘었습니다. 마일당 $1.20를 받았는데 한 달에 평균 6,000마일을 운전하니까 $7,200가 들어왔어요. 물론 여기서 연료비, 트럭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을 빼야 했지만 그래도 순수입이 $4,500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연료비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트럭 운전사에게 연료비는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거든요. 저는 퓨얼 OPTIMIGR라는 앱을 깔아서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다녔습니다. 5센트만 싸도 200갤런 넣으면 $10를 아끼는 거니까요. 한 달이면 $150에서 $200를 아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 습관도 바꿨습니다.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62마일로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이렇게 하면 연비가 20% 정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루트를 최적화하는 것이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들을 묶어서 운송하면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저는 DAT 로드보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백홀 화물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시카고로 화물을 실어가면 시카고에서 다시 LA로 돌아올 때 빈 트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카고에서 LA 방향으로 가는 화물을 더 실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입이 2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트럭 유지비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체 같은 건 유튜브를 보면서 익혔어요. 복잡한 수리는 한인이 운영하는 트럭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정비소 사장님과 친해져서 부품값에서 조금씩 할인도 받았고요. 네 번째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트럭 관련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서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심지어 트럭 안에서 먹는 음식비까지 모두 영수증을 모아뒀어요.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법인을 만들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KTRUCKIN그램 LLC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순수입이 한 달에 $6,000까지 올라갔어요. 여전히 생활비는 $1,200로 유지했으니까 한 달에 $4,800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이 되니까 통장에 $13만 모였어요. 그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집을 한번 사보는 게 어때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직 돈이 부족해. 조금 더 모으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꾸준히 설득했어요. 월세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800잖아요. 그 돈으로 모기지를 내면 우리 집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집값이 $15만 에서 $20만 정도 했어요. 저는 $18만 짜리 3베드룸 2베스 단독주택을 골랐습니다. $13만 다운 페이먼트로 내고 나머지 $5만 30년 모기지로 했어요. 월 모기지가 $400 정도였습니다. 2000년 3월 저희는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꿈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절약하고 저축했어요. 집을 산 후에도 생활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재산세 등이 추가로 들어가서 한 달 지출이 $1,500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 달에 $4,500는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을 팔지 않고 렌트를 주기로 했어요. 월 $1,200의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모기지가 $400였으니까 순수익이 $800 나오는 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샀습니다. 좀 더 좋은 학군에 있는 $25만 집이었어요. 첫 번째 집의 에퀴티와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15만 다운 페이먼트로 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부동산 투자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집에서 나오는 렌트 수입이 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훨씬 여유로워졌거든요. 2005년 집값이 많이 오른 시기였는데 첫 번째 집이 $35만 올랐어요. $18만 산 집이 5년 만에 $35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고 계속 렌트를 주기로 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오를 것 같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저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트럭 운전사 일은 경기와 상관없이 물건은 계속 운반해야 하니까 안정적이었고 집값이 떨어져도 렌트 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2010년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23만 집을 샀습니다. 3베드룸 2베스 단독주택이었는데 원래 $35만 하던 집이 금융위기 여파로 $23만 떨어진 거였어요. $15만 다운 페이먼트로 내고 나머지 $8만 모기지로 했습니다. 월 렌트를 $1,800의 세입자를 구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진짜 부동산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집에서 월 $1,200, 텍사스 집에서 월 $1,800, 총 $3,000의 렌트 수입이 나왔거든요. 물론 모기지와 관리비, 세금 등을 빼면 순수익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한 달에 $1,500 정도의 패시브 인컴이 생겼어요. 2015년 아들 제임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딸 수진도 대학 마지막 학년이었고요.
드디어 자녀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58세였는데 트럭 운전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팔고 부동산 투자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2018년 트럭을 15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30년 된 트럭이었지만 관리를 잘해서 그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기존 집들의 모기지를 더 갚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집 모기지를 완전히 갚았고 텍사스 집 모기지도 절반 정도 갚았어요. 그러니까 렌트 수입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서 순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집에서 월 순수익 1,500달러, 텍사스 집에서 월 순수익 1,200달러, 총 2,700달러가 나오게 되었어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또 많이 올랐어요. 캘리포니아 집이 45만 달러, 텍사스 집이 32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팔지 않고 있어요. 렌트도 조금씩 올려서 지금은 캘리포니아 집이 월 2,800달러, 텍사스 집이 월 2,200달러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자산. 캘리포니아 집시가 45만 달러 모기지 완납. 텍사스 집시가 32만 달러 모기지 잔액 3만 달러. 총 부동산 자산 74만 달러. 월 수입. 캘리포니아 집 렌트 수입 2,800달러. 텍사스 집 렌트 수입 2,200달러. 총 렌트 수입 5,000달러. 월 지출. 텍사스 집 모기지 200달러. 재산세 및 관리비 800달러. 개인 생활비 2,000달러. 총 지출 3,000달러. 월 순수입 2,000달러. 연간 순수입 24,000달러. 이 정도면 평범하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갔고 가끔 한국도 놀러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30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아꼈고 외식 한 번 할 돈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절약 노하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주거비를 최대한 줄이세요. 월 수입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도 참으세요. 둘째, 음식비를 아끼세요.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식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하세요. 한국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교통비를 절약하세요. 중고차라도 상관없으니 연비 좋은 차를 선택하세요.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고 한번 나갈 때 보리를 몰아서 보세요. 넷째, 공과금을 아끼세요. 에어컨 히터 온도 조절에 신경 쓰고 전등도 불필요하면 끄는 습관을 기르세요. 물도 아껴 쓰세요. 다섯째, 의료비를 줄이세요.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따지고 세컨드 핸드 숍을 적극 활용하세요. 여섯째, 오락비를 최소화하세요. 영화관 가는 대신 집에서 DVD 보고 비싼 취미보다는 등산이나 산책 같은 무료 활동을 즐기세요. 일곱째, 의료비를 관리하세요.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고 예방에 신경 써서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여덟째, 세금을 줄이세요.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세무사와 상담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절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몇십 년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썼어요. 매일 밤 하루 지출을 정리하고 한 달 목표 대비 얼마나 썼는지 체크했습니다. 목표보다 많이 썼으면 다음 달에 그만큼 덜 쓰려고 노력했고요. 또 하나는 투자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트럭 운전하면서도 라디오로 경제 뉴스를 들었고 도서관에서 부동산 투자 책들을 빌려서 읽었어요. 리치 데드 푸 데드라는 책이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산다는 말이 와닿았거든요. 집을 살 때도 단순히 살 집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학구는 어떤지, 교통은 편리한지, 앞으로 개발 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봤어요. 렌트를 줄 때도 좋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크레딧 체크를 꼼꼼히 하고 소득 증명서도 확인했어요. 한번 나쁜 세입자를 만나면 몇 달치 렌트를 날릴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잘한 결정이 트럭 운전사가 된 것이었어요.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동시에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운전하고 일주일에 5일은 집을 비워야 했어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늘 미안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더 그랬어요. 아들 제임스가 야구를 했는데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한 적이 많았거든요. 딸 수진이 학교 발표회가 있어도 트럭 운전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아내가 정말 잘 도와줬어요. 제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위로해줬어요. 아이들도 나중에는 이해해줬습니다. 제임스가 대학 졸업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30년 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트럭 운전사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처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영어도 서툴고 트럭 운전도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사고 한 번 나면 몇 년치 수입이 날아갈 수 있어요. 무리해서 운전하지 말고 피곤하면 꼭 쉬세요. 셋째, 돈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벌자마자 쓰는 습관을 버리고 목표를 정해서 저축하세요. 넷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트럭 운전사는 은퇴 후에 연금이 많지 않아요. 젊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희생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바쁘더라도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섯째, 건강 관리를 잘하세요. 트럭 운전은 체력이 중요한 일이에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일곱째, 꾸준히 공부하세요. 운송업계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새로운 규정이나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세요. 마지막으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30년 후에는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저는 트럭을 팔고 은퇴했지만 가끔 그때가 그립기도 해요. 광활한 미국 대륙을 누비면서 각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고 여러 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옛날 이야기를 해줘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집 2채를 샀는지 하는 얘기를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대단해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